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대우조선 새 주인 찾기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동종업계가 아닌 한화그룹의 매각이 결정되면서 지역에선 조심스럽게 환영의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매각 발표에 대한 지역 각계의 분위기와 함께 이번 인수가 거제 지역에 미칠 영향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거제 경실련 사무처장을 역임한 바 있는 거제시의회 노재하 의원 나오셨고요. 국제경영과 마케팅 박사 여성환 한국경영연구소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우조선 해양 매각이 드디어 임박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그룹이 인수 예정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간의 과정 좀 짚어주시죠. 네, 대우조선 해양의 그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한화를 이제 대우조선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정부와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이 국내 조선 빅3 중에 하나인 대우조선을 하나그룹에 이제 통째로 매각하는 그 통매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네. 대우조선은 이 IMF가 터진 그 이듬해인 1998년에 어크아웃을 시작해가지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뭐 공적 자금 투입, 네. 매각 추진, 그다음에 무산 이런 등 뭐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하나그룹이 2조 원 이상 규모의 이제 자금을 유상으로 증자를 하면서 49.3%의 지분을 가지게 되면은 최대 주주로서 이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방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인수 예정자 선정 소식 우리 노재하 의원님께서도 정말 바라던 일이었을 텐데요. 예. 소식 듣고 어떠셨습니까? 지난달 26일 산업은행이 하나그룹을 대우조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발표했습니다. 거제 시민과 더불어 환영합니다. 네. 대우조선의 해양을 두고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대우조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재무와 경영 역량을 갖춘 민간 기업을 통한 새 주인 찾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새 주인 찾기는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매각이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이 되면 주인 없는 회사는 부침을 겪어왔던 대우조선 해양이 21년 만에 주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그룹이 대우조선 해양의 새로운 경영 주체로 나서 네. 우리 대우조선의 제도약과 지역 발전을 위한 통큰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지역 경제를 활력을 불어넣고 네. 희망을 제시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정말 희망적인 그런 것이 참 예. 느껴지는데 예. 앞서 거제 시민과 더불어 환영한다 뭐 이런 말씀을 짧게 예. 해주셨습니다만 전반적인 시민 여론도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반응이요? 먼저 거제시의 입장은 그 다음 날 대우조선 해양 인수 결정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날 시는 기술력의 해외 유출이 우려되는 해외 매각이나 분리 매각 방식이 대신 또 동종 매각이 기업의 매각이 아닌 국내 기업의 일괄 매각에 대해서 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시뿐만 아니고 거제 상공회의소, 네. 그다음에 거제시 발전연합회 등의 시민사회단체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로의 기업 인수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표하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그룹이 이번 인수 예정자로 선정된 유력해진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모두들 그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네. 예, 한마디로 말하면은 대우 조선이 현재 뭐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알다시피. 근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다른 어떤 그 기업보다 강하다는 게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의지가 강하다는 것.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하나로 가면 이제 시너지 창출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 네.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현재는 이제 뭐 대우가 적자를 좀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에 이제 자금이 우선 2조 원 정도가 투입되면서 우선 급한 불은
공적 자금이 없어도 끌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하나를 살펴보면은 방산 분야의 세계적인 강자입니다. 네. 근데 현재는 이제 육상과 공중 이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 이미 이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해상 전력인 군함하고 예, 이 잠수함까지 요거는 대우가 그쪽 분야는 또 세계에서 상당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명실공히 육해공을 아우르는 K방산 이게 이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 그린 에너지 분야에도 강점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대우가 또 가지고 있는 게 LNG 운반선 이런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또 잘 맞아 떨어진다는 거 그런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한화가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 첫 네. 번째고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이 굉장한 시너지를 좀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전망을 하는 것이 이번 인수 예정자 선정의 어떤 이유가 됐다. 이런 분석해 주셨는데 들어보니까 대우조선의 올해 실적도 좀 나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우조선이 이제 조선 불황 이후에 있어서 뭐 저가 수주라는 출을 경쟁으로 시달리면서 재무 구조가 극도로 악화가 되어졌습니다. 지난해 1조 7천여억 원,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5,7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수주한 높은 단가의 선박이 이제 발주가 이제 공정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흑자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올 들어서도 이제 선박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동시에 수주 물량이 불어나는 듯 흑자에 대한 전망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나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하게 되는 데 있어서도 이제 흑자 전망 이 같은 과정들이 반영되어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화의 어떤 전망을 보고 예. 이번 인수 예정자 선정을 한 것이 아니라 한화가 보는 대우조선해양의 예. 어떤 밝은 전망도 어느 정도 요인에 반영이 반영이 됐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해 예. 주셨습니다. 자,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창원은 우리나라 방산 분야의 어떤 국산화 또 첨단화 전쟁기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목적을 좀 들어보면 창원시의 어떤 방산 산업과 동반 성장도 좀 기대가 될 법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경남은 방산 분야의 이 국산 첨단화 전진기지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창원 방산 혁신 클러스터, 요거는 경남 지역에 있는 중소벤처 기업들의 이 혁신 성장을 굉장히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본업이 또 컨설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컨설팅을 하면서 이렇게 방산업체들 이런 데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사실 이제 그 세부 내용은 이 군사 기밀이니까 제가 말은 할 수가 없는데 가보면 확실히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또 한화가 대우를 인수하면서 이제 생기는 그런 시너지 효과로 인해 가지고 방산 수출이 이제 전체적인 아까도 말씀드린 통합 전투 체계 그랬잖아요. 네. 이게 이제 잘 안 맞으면은 아군끼리 전쟁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다 통합 전투 체계를 갖고 있으면 무기들이 일사불란하게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합 전투 체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수출이 당연히 탄력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방산은 굉장히 고부가 가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한테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또 방산은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경기의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그런가요? 불황이더라도 적군이 들어오면 우리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네. 예. 그리고 방산 제품의 특성이 이제 요번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데 나오는데 자기가 쏜 게 자기 아군을 위해서 터져가지고 다 죽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쏜 게 원하는 부위에 정확하게 가가지고 100km밖에 쐈는데 한 10m 안에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완전 고정밀의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되고 했는데 공중에 터지고 이러면 우리가 미사일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걸 적군이 별로 겁을 안 냅니다. 근데 되게 좋은 무기를 갖고 있다 하면은 우리가 안 쓰더라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이게 이제 대단한 위력을 발휘를 하고 무기는 제일 좋은 게요. 쓰는 게 아니고 갖고 있는데 적군이 겁을 먹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무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적군을 이게 잠재적으로 누르는 이런 효과 이런 것들을 가지려면은 네. 방산이 이제 높은 정밀성, 고도의 신뢰성 이런 걸 요구하는 거고 그거를 하려면은 결국은 그건 부가가치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이고 부가가치고 부가가치가 높으면 결국은 우리한테 돌아온 돈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제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창원시의 어떤 동반 성장 역시 기대가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그밖에 이번 인수 결정, 거제시 또 국내 조선 산업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대우조선 해양의 올바른 매각을 위한 근제 시민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또 여기에서도 하나의 대우조선 인수 추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동안 산업은행 지배체제 하에서 대우조선 해양이 R&D 연구 등의 이제 전략적 투자나 미래 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상당한 규제를 가져오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대우조선을 인수함으로 해서 재무 역량은 경영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한 국내 기업의 일괄 매각이라는 형태를 취함에 따라서 뭐 분리 매각, 그다음에 동동사 매각, 또 해외 매각, 투기 자본의 참여 등에 우려했던 내용들이 불식되어진 것은 다행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경영 정상화 또 불안한 노사 구조의 협의 체계, 순익 구조의 어떤 합리적인 계획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두 분 보시기에 앞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이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가지고 그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그 노측과 사측의 그 뜻을 모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데 뭐 노조 관계 개선 문제는 우리 노 의원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네. 그 의견은 넘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대우가 그 세계적인 알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그 빅3 조선소의 1인당 생산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한 7억 원대, 네. 그다음에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는 1인당 6억 원대. 그런데 그에 반해 갖고 대우는 5억 원대로 알려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삼성 수준으로 해결해야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그걸 해결했을 때 지금까지 들어간 그 13조 원대의 공적 자금 투입 이런 거를 이제 멈출 수 있고 네. 그 투자해놨는 거 다시 회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해진다는 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생산성이 향상됐을 때 동시에 이제 임금도 올릴 수 있고 그다음 복지도 개선할 수 있고 처우 개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 노사관계가 더 좋아질 수 네. 있고 이런 이제 단계적인 그 해결책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노사 구조의 협의 체계는 우리 의원님께 좀 넘기셨기 때문에 어떤 예. 방법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난 시기 현대중공업의 이제 대우조선 인수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우려하는 어떤 것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문제 그리고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탄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가 지금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시기에 있어서는 이미 수년간의 수주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또 오히려 현재보다 더 많은 3, 4천 명의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고용 불안이라는 구조조정의 염려는 크게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다만 부서 개편의 인력 재배치 같은 인위적인 퇴직 또 네. 협력사의 폐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7월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가가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또한 숙련공들이 외부로 이제 이탈하는 그런 현상들도 이제 나타나는 게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가 좀 더
적극적인 고용 안정 대책, 네. 또 다단계 하청 구조의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2008년도에 대우조선 해양을 6조 3천억으로 이제 인수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2조 원으로 물론 기업 가치가 떨어져서 인수 대금이 낮아진 측면도 있지만 헐값 매각이라는 이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네. 우리 하나가 지역 산업의 생태계 보장 이런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금속노조 대우조선 지혜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네. 대우조선 노조도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또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하나로의 매각에 대해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종 이 협상 과정에 있어서 대우조선 노조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네. 우리 고용의 안정과 함께 다단계의 그 대우조선 하청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상생 발전 전략들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상생 발전을 같이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계속 갖고 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하나그룹의 지혜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 러시아에서 수주한 이게 LNG 운반선 네. 세빙선이 한 3조 2천억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쟁으로 인해가 러시아가 금융 제재 받고 있고 이러니까 이걸 만들어 갖고 우리가 납품을 하더라도 그 돈을 받을 방법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제재가 뭐 전쟁 끝난다고 바로 풀릴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러시아가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되고 상당 기간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일반 LNG선 같으면 좀 다른데 이게 그 세빙선이란 말이에요. 그 세빙선은 팔 데가 러시아에밖에 없습니다. 딴 데 못 판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하나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 뜨거운 감자가 돼가 있습니다. 일단 그 건조를 취소하고 계약 이행을 그만 끝내자. 네. 이러려면은 3조 2천억 규모가 이게 이제 주문이 날아가고요. 그게 다 만들어 가지고 납품하려 그러니까 이게 돈 언제 받을지 모르고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는 뭐 그런 정도 상태가 돼 있는데 네. 반면에 이제 이건 참 안 좋은데요. 하나 또 있는 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K 방산이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폴란드에 뭐 21조 원대 뭐 그리고 그 추가 또 물량 어떻고 그 외에 그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가 인접한 데에 뭐 수조 원대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혜택을 여기서는 리스크가 있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또 혜택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좋을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인수 성사에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산업은행의 책임은 꼭 좀 따져 물어야 한다. 이런 재계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어떤 과정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대우조선의 매각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제 난항을 겪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실기가 있었다. 그런 책임에 있어서는 좀 지적하고 싶기도 합니다. 막만한 경영의 결과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또 시민이 구조조정의 피해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4만 명이 직장을 떠나고 남아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삭감되어지고 복지 혜택도 줄어들었습니다. 조선업 체질을 위해서는 조선해양민영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한 그 책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나 제 생각입니다. 네. 앞서 말씀처럼 어떤 아픔이 있어도 이번만큼은 꼭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하나그룹의 대우조선해양은 여러 근거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노조의 비판은 앞으로도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같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주인이 되는 게 그 해법 아닐까요? 그 방법을 심사숙고하길 당부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